되니까 쓸 건 써야죠. 너네들이 더하면은 4, 너네들이 곱하면은 7. 자, 이때 fx는 0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 이거 엄청 저번 시간에 고생했던 거죠. 네. 내가 방금 쓴 알파 베타는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나온 두근이고, 지금 봐야 되는 방정식은 사촌이죠. 같은 성씨 f를 갖는 내용물이 바뀌어 있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알파 베타를 했으니 할 수 있는 게 뭐냐? f 알파는 0과 f 베타는 0이 맞는 말이라는 거죠. 참이죠, 참. 근을 대입했으니까요. 자, 그럼 같은 성씨 f를 갖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 소괄호 안에 있는 2x 더하기 1이라는 저 식을 통째로 알파로 뒀을 때라, 또 베타로 뒀을 때, 알파랑 베타가 됐을 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게 핵심이었지. 성씨가 f로 똑같으니까 이 정보를 같이 이용하자는 거죠. 근데 근은 항상 x니까 여기서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준다면은 근이 나오는데,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또 하나 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는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뒷친구가 나왔는데, 그래요. 얘네 이름이 PQ입니다. PQ. 얘가 P고 얘가 Q야. 자, 이름 붙여놨어. P랑 Q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와, 뭐야 이게. 5제곱부터 한다고? 해야지. 뭐 어떡해. 자, 일단 더해서 좀 갈게요. P 더하기 Q는 분수꼴로 그대로 더해주면 2분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죠. 곱해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PQ를 곱하게 되면요, 4분의 가야겠죠. 4분의 분자는 분자끼리도 풀어주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좀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더하기 1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4를 데리고 오시면은 얘는 그냥 1이고요. 또 얘 같은 경우는 7에다가 4를 빼면 3인데 3에다 1 더하면 4니까 뭐 얘도 1이네요. 아, 숫자 깔끔하니 좋네요. 더해도 1이고 곱해도 1이다. 자, 더해도 1이고 곱해도 1이다. 바로 갑니다. 5제곱부터 가야겠죠. 5제곱. 아주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해서 연습을 했는데 5제곱은 3차, 2차를 일단 곱해야 돼요. 그래야 5차가 나올 테니까 2차 곱하고 3차 곱해서 필요 없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빼야 되는 거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를 빼야겠죠. 그걸 뒤에다 써보면요, P제곱, Q제곱을 묶어서 P 더하기 Q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제곱도 쓸게요. 4제곱 같은 경우는 제곱의 제곱으로 출발하여, 제곱의 제곱이 4차니까 제곱의 제곱을 친다. 자, 근데 여기서 필요 없는 게 둘이 곱해서 2배는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P 제곱 Q 제곱을 빼주고 3차부터는 뭐 공식이 아니겠어요. 네, 공식으로 갖다 쓰면 됩니다. 3차, 아이고 혼자 다 쓰냐, 팔 아프다. 빨리 마무리하자. P 더하기 Q의 세제곱 마이너스 3 PQ, P 더하기 Q, 그 다음에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뭐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P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2 PQ. 아유, 다 써놨다. 이제 계산만 해줘. 계산 마무리 해보자.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마무리 해봐. 여기 11 있잖아, 11. 합도, 곱도 1이야. 1, 2, 3, 4차 다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선생님 복습 영상 못 올렸어요, 그죠? 괜찮아. 오늘 질문 다 나오는 거 같이 공부하고 이 자료 진도 나가면 돼요.
전체 쓰고 있어? 다 구해보고. 저보고 출교해. 아, 네네. 봄이나 패드 안 찍었어? 네? 패드 안 찍었어? 무슨 별이야? 요거, 패드 찍고 보자. 아, 이거네. 혹시 은채는 연락됐나요? 7분. 알겠습니다. 네. 그냥 범인은 괜찮은데 좀 아까워진 거지. 어때, 계산해봤어? 답 나왔어? 어? 다 계산됐어? 이것도 계산했어? 계산해볼까? 확인해볼까? 여기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허근이니까 가능하겠죠? 여기는 111 들어가면은 1 빼기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다가 2를 빼니까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곱해서 2에다가 1을 빼네. 그러면 1. 이렇게 전부 다 나옵니다. 확인했어? 똑같아? 안 했잖아, 계산. 문제 딴거 나왔어. 어? 딴거 나왔어. 딴 거 나왔어? 한번 비교해봐. 자, 들어갑니다. 다음. 연체는 한 7분 걸린다니까. 지각도 참 구체적으로 하시네. 자, 11번 들어갑니다. 그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 이것도 한번 보자. 자, 방정식 나오셨는데요. PQ 몰라요. 개수는 전혀 모르고. 가족권의 나머지 정리 아닌가요? 가족권. 가족권을 읽었으면 옆에다 FE는 교라고 써야겠죠. FE가 F구나. 이렇게 써두고. 또, 실수 A에 대하여 fx는 0의 한근을 받아버렸어요. fx는 0. 그 방정식의 한근이 A 더하기 3i래요. 그러면은 얘 짝꿍 결례근이 있겠죠. 어서오세요. 패드 찍었어? 네. 얘 짝꿍은 A 마이너스 3i. 결례근은 항상 성립된다고 했었나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뭐였지?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 뭐였지? 뭔가 확인해야 돼. 문제에서 결례근은 항상 성립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말 때문에 성립되죠? 혹시 모르니까 이거 알아둬야 돼. 결례근에 웬만하면 성립되는데 안 되는 문제도 가끔 나온댔잖아. 그지? 루트 3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은. 저기 맨 위에 PQ는 실수라고 말했지. 그지?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켤레 복소수가 나오고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켤레 유리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냥 문제 좀 보시고. 자, 둘이 나왔으니까 이제 더해보고 곱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니다. PQ의 관계식을 구하라 했어요. PQ의 관계식이요? 일단 더하고 곱해볼게요. 얘네들이 더해주면은 2a가 나오시겠죠. 얘들이 곱해주시면요. a제곱 더하기 9가 나오시겠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p죠. 부호 주의하셔야 돼. 합에서 실수 많이 하잖아. 자, 얘는 곱 q입니다. 그래서 얘랑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식을 구하랬어요.
이 얘를 갖다가 얘를 만들 수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대입법을 한다라는 거죠. 대입법.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P. 얘가 A거든요. 요 친구를 여기다가 쏙 대입해 주시면 관계식이 나오시겠다 이거야. 자, 그럼 연립의 결과가 앞에서 4분의 1 P 제곱 더하기 9. 그가 누구냐? Q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식입니다. 요대로 두면은 관계식이 됐고. 자, 그럼 이를 이용해서 나조건의 켈레겐의 성질을 이용하여 A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근데 봐봐. 여기 PQ 문자가 두 개지, 그지? 그러면은 식도 몇 개 있어야 둘 다 구할 수 있지? 두 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 어딨어? PQ에 관련된 식이 하나 더 있어야지. 어딨어, 그거? 보고 들어왔잖아. 어딨어, 그거? 무슨 조건이야? 가조건이죠, 뭐. 대입을 해서 값을 꺼내야지. 간다. X에다 2 대입해. 4 더하기 2P 더하기 Q는 9. 라는 관계식 하나 더 나왔어요. 오케이, 연립을 합시다. 자, 연립해 주시면요. Q, 그는 5 빼기 2P예요. 얘도 Q인데 연립해 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연립을 합시다. Q. 똑같은 거. 5-2P는 4분의 1 P제곱 더하기 9였어요. 양쪽에 4를 곱할게요. 4를 곱하면은 20 빼기 8P는 P제곱 더하기 36이었어요. 다 넘어가세요. 자, 그럼 P제곱 나옵니다. P제곱 더하기 8P 더하기 16은요. 굉장히 깔끔한 수가 나왔죠. P는 안전제곱식에 의하여 마이너스 4였습니다. P가 마이너스 4구나. P는 마이너스 4였고요. 5에다가 8 더하면요. Q는 8이었어요. 13이었습니다. 자, Q는 13, P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다. 해서 정답 둘이 더해주면요.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9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풀만해. 미정계수 두 개 연립하면 되니까. 창문 좀 열까? 바람 좀 쐬자. 땡큐. 어제 저녁에 다들 봤나? 눈 엄청 내리던데? 그지? 와, 어제는 뭐 겨울인 줄 알았어. 어제 12시쯤에 눈 엄청 내리더라고. 얼른 시험 기간 끝나면 좋겠죠? 끝나고. 왜? 아니, 지금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너무 지금 심적으로 힘들어요. 심적으로 힘들지, 그지? 그래도 뭐 버텨야 되는데, 5월 초가 되면 행복할 거예요. 5월 초가 되면은 이제, 뭐, 우리, 좀 적당히 여유롭게 쉬는 시간도 갖고 할 테니까. 미리미리 공지할게 또, 우리 저희 직보 날짜 다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여긴 어차피 영어고밖에 없잖아. 개성고도 있는데, 직보 날짜가, 토방에 다시 올려주겠지만, 영어고 시험이 안 좋았죠? 그래서 나 24일 오후 2시에 이렇게 4명이서 할 거고, 개성고는 A반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할 거야. 그리고 개성고는 프린트가 나왔거든, 학교 프린트. 알지, 파이. 그거 좀 어려워, 그죠? 그거 오늘 숙제 내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 모든 학교가 개성고 직보 4월 30일인가 아마 마지막에 끝나면은, 우리는 5월 4일까지는 다 수업해요. 5월 4일. 5월 3일인가. 자, 주말까지는 수업해요. 자, 시험 끝나는 날 오는 거야. 응? 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쉬잖아. 그지? 네, 어린이들 좀 쉬시고. 6일도 쉬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업이 목요일이잖아. 5월 8일 목요일 날 휴강합니다. 5월 8일 날 쉬는 거야. 근데 그 전에 5월 4일 일요일은 수업이 있어. 그죠? 자, 나 5월 4일 날 시험 끝난 주말에 개성고. 여긴 영고. 5월 4일 시험 끝난 주말에 친구랑 같이 롯데월드 가야 된다.
지금 말해. 없지, 아직? 오케이. 그럼 수업 있다고 생각하시고, 5월 8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직보랑 이런 거 합치면은 수업 회차가 원래 한 달에 8번인데, 우리가 지금 18번 나와요, 18번. 그래서 시험 기간에 한 번 결석이 있을 거야, 그죠?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시험 보면은, 목요일날 결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금요일날 시험이 나와 있으면은. 근데 없으면 오는 거고. 없을 거야. 여러분, 5월 2일날 시험 안 보죠, 금요일날. 시험이 아마 5월 1일이면 끝날 거야, 그지? 그럼 이제 5월 1일 딱 와서 수업하고 5월 8일날 쉬면 됩니다. 톡방에서 다시 공지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난 날은 12시나 1시쯤에 이제 전화 바로 갑니다. 자, 시험 조졌다고 잠수 타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끝까지 추적해요. 예. 점수 바로 나와야 돼. 시험을 보면은 가채점 바로 해야 돼. 그지? 망했어도 점수 바로 확인해야 돼. 물론 우리가 망할 리는 없잖아. 그지? 잘 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수학 끝나고 바로 채점하고 전화 드리려고. 오후에. 아니, 전화까지 할 필요 없고 카톡으로 보내도 괜찮은데, 점수 안 보내면 바로 이제 추적할 거야. 전화해서. 시험이 얼마나 어렵게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개성고는 이번에 좀 쉽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나 쉽게 낼게 하고 프린트 몇 개 줬던데? 10문제 정도 된다고? 영어고는 고생들 하시고. 어떻겠어. 자, 이제 2개 정도면 되나? 나머지는 이제 좀 집에서 연습을 하시고요. 자, 오늘의 목표 함수 들어갑니다. 함수. 영어고 숙제 해왔어? 너네? 프린트 줬잖아.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지, 두고 온 게. 집에 두고 온 게 안 한 거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오케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영어고 친구들. 우리 남아서 다 같이 풀고 가자. 어쩔 수 없겠다. 못 남아? 프린트? 그거, 학교 프린트. 내가 복사해놨어. 이따 줄게.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수학이 진도가 끝났거든요. 학교 진도가? 네, 근데 자습 안 주고 수업이요. 그냥 기말 수업거든요. 네? 2차 함수가 벌써 끝났다고? 네. 그래? 자습한다고? 그러니까 자습 안 주고. 수업한다고? 그래야지. 사실 자습 주면 선생님 너무 꿀 빠는 거잖아. 수업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뒤에 또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2차 함수 어떻게 하지? 거의 아예 모를 것 같은데. 우리 비번 2차 함수랑 별로 안 친합니다. 함수라는 단어부터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함수라는 단어부터 다시 배워보자.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갈게요. 함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수. 수는 수고, 함은 뭔가요? 함. 함이 뭐죠? 함? 함. 보관함. 보물함. 함이 뭐야? 박스 함자입니다. 박스 함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그림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함수를 처음 배울 때, 자, 여기에 신기한 박스가 하나 있어요. 요 박스에 숫자를 하나 넣으면은 징하고 처리 과정을 거쳐서 숫자가 딱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함수라고 이름 붙였고요. x가 들어가서 처리 과정을 거쳐서 y가 나온다. 자, 근데 y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고 x가 한 개 들어갔을 때 y 값이 딱 한 개 나온다. 이러한 관계를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이 그림 본 적 없니 혹시? 배운 적 없어 이렇게? 있는데요. 있어? 그래, 그걸 떠올리면 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렇게 처리 과정 거쳐서. 자, 그래서 결과로 y가 나오는 거잖아. 결과가 y로 나왔어, 그지? y는 fx라고 보통 많이 쓰죠. 함수. 펑션에서 따서 온 건데, 자, 혹시 영어 좀 하시는 분 없나? 자, 이게 무슨 단어죠? 뜻이 뭐죠? 기능. 그렇지, 기능하다. 무슨 기능 하는 건데, 숫자를 하나 넣어주면 그냥 하나 빼주는 처리 기능 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x에 관한 어떤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 식이 1차일 때랑 2차일 때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배웠다 이거죠. 용어 다시 점검합니다. 자, 그럼 함수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함수값이라는 단어를 배웠어. 함수값은 x값이니 y값이니? 함수값은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지.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y값입니다. 함수가 y는 보는 거잖아. y값 함수값이야. x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 함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가요. 대체 왜 함수를 다루냐? 함수 단원을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그래프야. 그래프. 방정식과는 다르죠. 방정식은 써놓고 막 이렇게 쓰면서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푸는 거인 반면에 함수는요, 배우기 시작하면 함수 단원은 이제 그래프 쇼를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접점을 찾고 교점을 찾고 이런 거. 그죠? 결국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자, 그럼 그래프는 어디에 그리죠? 우리가 그래프를 어디 위에 그리나요? 평면 좌표 위에 그리죠. 그죠? 좌표 평면 위에. 그죠? 이거 무슨 축? X축. X축에 이름 아는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데. X축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너네? 한번 표현해봐. 이 X축 식으로 표현해봐. 응. Y는? 그렇지. 이게 나와줘야 돼요. Y는 0의 X축이란 걸 일단 인식해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해. X축은요, 그냥 가로선이 아니에요. 이 X축도 이름이 있어요. 얘 방정식이 Y는 0이라는 거야. 왜 이름이 Y는 0이죠? 자, 여기 있는 어떤 점들을 찍어도 모든 점들의 Y좌표를 살펴봐봐. 이 점들의 Y좌표는 몇이야? 전부 다 0이지. 그러니까 Y좌표가 0인 애들이 모여있다 해서 그 가로선 X축, 그것이 Y는 0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Y축도 있겠죠. 이들은 X좌표가 전부 다 몇이죠? 0이지요.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은 뭐겠어? X는 0이지. 이거 기억될라? 가로선은 Y는 몇, 세로선은 X는 몇, 이렇게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위에다 선을 하나 그렸어. 그리고 여기가 0,2야. 좌표가. 그럼 이 빨간색 선의 이름은 뭐죠? Y는 2죠. 응용할 줄 알아야 돼. Y는 2. 이렇게 가로선을 Y는 숫자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0,-1을 지나는 세로선은 X는 -1이다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을 먼저 표현할 수 있다. 괜찮아요? 자, 뭐 1차 함수는 다들 그릴 줄 알죠? 못 믿겠는데. 1차 함수 복습한다. 이게 x가 1차일 때 1차 함수야. 이 m이 뭐죠, m? 기울기?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기울기의 뜻이 뭐죠? 기울기의 약속.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는 분수꼴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뭐분의 뭐지? 그렇지. 증가량, 변화량. 나와야 돼요. 1차 함수에서 x 앞에 있는 기울기라는 개념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말은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y값, 감소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어. 옆으로 4칸 가고, 위로 4칸 가면은 기울기가 1이란 거죠. 4분의 4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고, 자, 그럼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n? 다들 알고 있잖아. 뭐야, 이름이?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 즉 얘를 보고 바로 0,1이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야. 자, 하나 그려보자. 그냥 아무거나. Y는 2x 빼기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얘가 기울기고 -1이 절편이니까 -1 절편을 갖다 찍고 기울기 2로 막 올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1차 함수는 이제 문제가 없죠. 괜찮죠? 그냥 직선이야, 직선. 직선 끝. 곡선 이제 넘어가죠. 2차 함수로. 자, 이제 우리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1차 함수 말고 2차 함수가 이제 식이 기본형이 어떻게 됐어? 그냥 y는 1x제곱이 기본형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어떤 개형을 갖냐는 내가 손으로 몇 개 그려봐야 돼. 그죠? x에 0 넣어봐. y 몇 되니? 0이요. 1 넣으면은 1이요.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요. 2 넣으면은 4요. 마이너스 2 넣어도 4요. 점을 몇 개 찍어봤죠? 자, 컴퓨터 시켜서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혹시 이 곡선의 이름 아는 사람? 무슨 선이죠, 이거는? 과학 시간에도 나왔을 텐데. 이 곡선 이름이 뭐지? 곡선도 이름이 있어요. 무슨 선이라고 불렀지, 이런 걸? 그렇지,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갖게 돼요. 과학 상식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 시간 사실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력의 힘을 나타내는 곡선이야. 자연계에 많은 힘들이 있잖아. 전자기력도 있고 중력도 있고, 중력이 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잖아.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쳐봐. 여기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어. 가끔씩 혜성들이 찾아오죠. 그죠? 저 멀리 은하의 바깥 혜성들이 찾아오잖아. 혜성이 이렇게 움직여요. 혜성이 멀리서 이렇게 와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포물선 궤적을 그리고 나갑니다. 자연계에서 중력을 나타내는 힘이 다 이렇게 포물선을 한 거야. 내가 위에다 야구공 던져도 포물선으로 나와요. 그 궤적이. 떨어지는 궤적이. 포물선, 중력의 힘을 나타내는 곡선, 2차 함수 매우 중요하겠죠? 네, 매우 중요한 곡선입니다. 자, y는 x제곱. 자, 그럼 몇 개 그려봤고 얘 뒤집어 볼까요? 이러한 모양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제곱도 그려보자는 거지. 1, 마이너스 1, 마1, 마1, 2, 마4, 마2, 마4. 이번에도 그려보면은 포물선이 나오긴 나오는데 뒤집어서 나옵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이었어. 그럼 얘는 무슨 개형이라고 부를까? 위로 볼록이라고 부르겠죠? 다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봤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개수죠, 개수. 이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면은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면은 위로 볼록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르죠? 무슨 점? 꼭지점. 다들 알고 있죠?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고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형에서 0,0이겠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은 여러분한테 무슨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할 거야. 자, 함수를 던져주고 무슨 값을 구하라 말을 할 거야. 자, 우리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란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 한번 확인할게요. 이 최대값, 최소값은 뭐의 최대값,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라 하잖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무슨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 함수값. 즉, 함수를 던져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x값을 구하라는 거니 y값을 구하라는 거니? y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최대, 최소값은. 야, 그러면 y값이 최대라는 거네. 아니, 우리가 그럼 평면을 봤을 때 y가 크면은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야겠죠. y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럼 얘 아래로 볼록 얘 생긴 거 봐봐. 얘는 하늘 뚫고 우주 뚫고 끝까지 쭉 가시는데 최대값을 하나를 콕 특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값은 있겠어? 최소값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번에 얘 입장에서 얘가 바닥 뚫고 저기 지하 끝까지 가는데 최소값이 있겠어? 안 돼. 콕 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최소값이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여기 대신 무슨 값이 있겠어? 최대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 일반적으로 꼭지점이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다들 알고 있죠? 좋아.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의 하이라이트, 2차 함수의 모든 문항에서 활용되는 이거. 얘를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축. 2차 함수는 축을 찾아야 돼. 축을 이용한 무슨 대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좌우 대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로선 하나만 더 그려볼게.
자, 이렇게 가로선을 해서 잘라보시면은 요 길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게 핵심이야. 같아요. 길이가 같아요. 좌우 대칭성을 항상 발견할 수 있어요. 포물선은 축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으면 겹쳐요. 좌우 대칭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 x좌표를 마이너스 2라고 할게. 여기 x좌표를 플러스 2라고 할게. x가 2일 때 함수값과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어떤가요, 지금? 똑같죠? 말 잘 들어봐. x가 2일 때 y값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똑같다고 지금 보면은 이 y 레벨이, 그지?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f2는 f-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 표현 자주 나옵니다. 문제 읽다 보면은. fa는 fb라는 표현 받았지? 이거는 단순한 2와 마이너스 2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뭘 알려주고 있는 정보일까요? 이 표현은 뭘 알려주고 있는 정보일까? 축을 알려주고 있는 정보야. f2랑 f-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는 그 가운데 있는 중점 x는 0에서 축이 형성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림 보고 이해되겠어? 좌우대칭이니까. 이거 좀 바꿔볼게. 한번 계산해봐. f5는 f-1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요. f5는 f-1을 만족합니다. 자, 축 찾으세요. 찾을 수 있겠어? 축 찾아봐. 축 몇이야? 중점. 중점을 찾으라고. 중점. 5랑 마이너스의 중점이 어디냐고. 3이잖아요. 잠깐만, 3이라고? 2야. 중점 계산해봐. 알죠? 어떻게 계산해? 둘이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돼.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값 두 개가 똑같다라는 표현을 받게 되면은 얘랑 얘 가운데 축이 있다. 아, 축이 x는 이라는 축을 갖고 있구나 라고 정보를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야. 2차 함수 안에서는. 근데 이 축이라는 건요, 꼭지점에 무슨 좌표야? 꼭지점에 x좌표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좀 더 발전시켜야지. 자, 이건 그림 보고 이제 해석이 되지? f5가 f-1이다 받았으면 축이 x는 2지, 그지? 그럼 이때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어. 봐봐. 최고치 한계수 모르면 보통 a로 많이 잡고, 이 축이 x는 a일 때 우리가 무슨 꼴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할 수 있죠? 완전적 꼴이죠. 그리고 모르면 여기도 문자로 뜨면 되는 거. 축을 진짜 많이 받을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축을 받으면은 이렇게 묶여있는 정리된 형태의 표준형의 이차함수식을 내가 손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 풀려있는 거 말고, 전개된 거 말고, 이렇게 완전적 꼴로 묶여서 정리된 형태를 꼭지점의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손으로. 됐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2차식 받았잖아.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니네 이거 잘 못할걸? 뭐냐면은, 나 아무거나 만들었거든? 너네 이거 완전적으로 잘 묶을 수 있어, 없어? 한번 점검해볼게. 묶는 거 한번 점검해볼게. 이걸 완전제곱 형태로 묶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 그 이유는 꼭지점을 읽어야 되기 때문이지, 그치? 정리의 시작은 뭐죠? 다들 해봤잖아? 정리 어떻게 시작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정리를 시작하면 돼? 다들 알고 있잖아. 모르니? 근데 이거 못하는 애들 진짜 많아. 이 2차 함수식을 표준형으로 묶는 걸 잘 못해요. 묶어볼까? 시작이 뭐야, 시작이? 2로 뭐 해야 되죠? 어디까지 묶어? x까지. 상상 내비두고. 묶는다라는 거는 괄호를 열고 들어가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2로 나눈 값 2분의 17x가 올 수 있겠지. 상수항은 뒤에 빠져 있고. 그 다음도 중요한데, 그 다음은 완전제곱꼴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는 거지, x의 개수. 얘를 어떻게 내려야 돼? 어떻게? 어떻게? 이 숫자를 나누기를 해서 내려야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4분의 17로 내려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제곱 치면 돼요. 다들 이거 알아? 할 줄 알아? 숫자가 커지면 잘 못하더라고. 자, 다시 묶었어. 최고차항 묶고 나서 여기 x의 개수를 몇으로 나눠서 내리면 된다? 2로 나눠서 내리면 돼. 왜요? 왜긴 왜야. 자, 전개하는 거 거꾸로 하는 거잖아. 우리가 완전제곱꼴 전개할 줄 알죠? 앞에 거 제곱에 둘이 곱한 거 2배로 둘이 곱한 거에 2배로 올라가잖아.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될 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뭐겠어? 나누기겠지. 그지? 이거 전개할 때 둘이 곱해서 2배로 전개되잖아. 그지? 그거를 나누기로 해서 내리는 거. 그래서 묶을 때 나누기해서 내리면 된다. 그래서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이거 4분의 17 제곱하면 숫자가 나오잖아. 그지? 그게 여기 위에 있었어? 없었어? 여기 뒤에? 없었지. 그래서 얘를 항상 처리를 해줘야 돼. 묶는 순간 처리를 해줘야 돼. 내가 쓰는 거 봐봐. 이거 맞는 척 봐봐. 얘 제곱하면은 그냥 제곱 형태로 쓸게. 4분의 17제곱이라고 쓸게. 그리고 뒤에다 더하기 3 써야지.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써봤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뭐가 틀렸지? 그렇지. 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통째로 2를 곱하고 있었죠. 최고차항 개수로. 그래서 그걸 곱한 값을 처리를 해줘야 돼. 다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바꿔볼게. 이게 마이너스 2였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시작을 했다고 쳐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로. 마이너스 묶었어. 마이너스 1을 묶었어. 그러면 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뒤에 처리하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겠지? 마이너스 빼니까 이런 거. 이 정도만 좀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다 할 줄 알아? 내가 나중에 계산하는 거 볼 거야. 이거 못하면은 미리미리 말해줘야 돼. 이거를 먼저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은 50개에서 100개 정도 그냥 빨리 연습만 해보면 돼. 중학교 쉬운 문제로.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묶는 이유가 뭐다? 무슨 점을 읽으려고? 무슨 점을 읽으려고? 꼭지점을 읽으려고. 이제 읽을 수 있잖아. X좌표랑 Y좌표를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2차 함수의 성질들을 좀 탐구를 했습니다.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2차 함수에서는? 축. 꼭지점의 X좌표. 왜? 좌우 대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저 그래프를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얘네들 좀 잘라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것도 한번 해볼 거야. 한 문제만 풀고 칠까? 한 문제만 풀고. 쉬기엔 좀 이르나? 아니요. 쉬기에 이른 건 없죠? 요거 풀어보자, 요거. 자, 726 보자. 자, 이제 그래프랑 좀 친해져야 돼. 자, 식이 없어요. 식이 없는데요. 아이고, 뭐, A, B, C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럼 이제 좌표를 잘 읽어야죠. 자, 봅니다. 일단 뭐, 꼭지점은 없는 것 같아요. 꼭지점은 없죠? 아니, 그냥, 보세요, 그냥. 설명할 테니까 보고, 배우고, 다른 거 풀면 돼. 여기 그림 잘 보이나, 이거? 내가 방금 동그라미 찍은 거 봐봐. 그림을 좀 확대시켜줄게. 요 이차함수 봐봐, 이제. 요 이차함수, 요 점을, 봐봐. 요 점에 X좌표가 나와 있잖아, 그치? 이 점도 동그라미 찍을게. 이 두 점은 무슨 축과의 교점이죠? X축과의 교점이지. 자, 근데 다시, 아까 X축의 이름이 뭐랬지? X축의 이름이 뭐였어? Y는 0이지.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은 함수식이 있을 때 이렇게 함수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Y는 fx로. 저 X축과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은 여기 Y에다 몇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0이야. 0이야. 그지? 왜? X축의 이름이 Y는 0이니까, Y좌표가 0이니까.
R을 딱 보면 여기가 y좌표 여기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0을 대입했다고 쳐. 근데 여기 0을 대입한 순간 이거는 뭐가 되죠? 2차? 방정식, 그렇지.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뭔지 알아? 이 단원의 제목은 2차 함수가 아니야. 뭐와 2차 함수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단원 제목이. 자, 그래서 야, 수학적 혁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까지 2차 방정식이라는 건 그냥 근해 공식 등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푸는 느낌이었지. 지금부터 얘를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어, 방정식을. 자, 이 y좌표에다 0을 대입한 순간 x축과의 교점이 되는데, 봐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기를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의 이거 등호 이퀄이 같다는 뜻이잖아. 그래프상에서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그래프상에서 같다라는 건 뭐겠니? 만나는 점 교점이겠지. 그지? 자, 앞으로 우리는 수학적으로 되게 많은 해석을 할 텐데 앞으로는 우리가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의 교점을 찾아야겠다라고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교점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어서 가야 되는 거야. 자, 글씨로 말할게요. 두 함수의 교점에 x좌표는 방정식이잖아? 이 방정식에 무슨 근과 같을까요? 실근과 같습니다. 그럼 허근은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자, 봐봐. 이 허근이 왜 안 되냐면은 내가 평면상에 점을 찍었어. 그럼 이 x좌표도 y좌표도 실수야, 그죠? 실수야. 자,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범에서 다루는 거는 x, y좌표가 실수인 애들이지. 허수인 애들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 허수인 애들은 교점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 그러니까 d가 0 이상일 때만 교점의 x좌표라고 해석이 이제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띠릭 처리는 논리 과정이었잖아. 그게 내 눈알,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뇌가 인지한다고 지금부터는. 수학적인 혁명이잖아, 그지? 진짜 많이 할 거야, 이런 거는. 그냥 항상 방정식을 받으면은 이 좌변, 왼쪽에 있는 함수랑 우변,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그리고 교점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게 꼭 x축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뭐 문제 풀겠지만 아무거나 만들어 2차 함수 그리고 뭐 직선에 들어가도 되잖아. 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 우리가 그냥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할 때는 얘를 넘겨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부터 해석을 하라고, 해석을. 시각적인 해석을 하라고. 이 2차 함수랑 이 1차 함수에 무슨 점을 찾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아니,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자고. 어차피 뒤에 나올 텐데. 이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건 알지? 여기만 봐도 알지?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알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 그럼 교점이 몇 개니? 교점이 2개지. 교점이 2개잖아? 그러면은 저기에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방정식을 넘겨서 정리했을 때 판별식 값이 0보다 어쩌겠어? 크겠지. 교점이 2개니까. 괜찮은 것 같아? 어려워? 어려워? 괜찮아? 아무 생각이 없죠? 얘기를 좀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을 내리면은 교점이 하나 있는 상황도 발생하거든? 이런 상황을 한 글자로 뭐 한다라고 얘기하죠? 접한다. 접한다라는 말 들어봤어?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말은 스치듯 지나가겠다. 점 하나만, 그죠? 접한다 했을 땐 교점이 왜 하나밖에 안 보이지? 왜 하나밖에 안 보이죠?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중근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림이 중근이면은 D는 0이 되는 거 봐봐. 근데 직선이 더 내려가면은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저 포물선이랑 직선이 교점이 0개일 수도 있잖아. 교점이 왜 없어? 왜 안 보여? 무슨 글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허글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앞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수학 내내 좌변, 우변 요 함수 탁 두고 교점을 찾는 거를 방정식의 실근으로 이해하겠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그 모든 개념들이 있잖아. 근각의 관계, 켤레근, 인수분해 이런 개념들 있지. 이런 개념들이 함수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다는 거야. 왜? 제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봐봐 그러면은. 이제 풀자. 얘 딱 보면은 무슨 근이 생각이 나야 돼?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이 생각이 나야 돼? 켤레근이지. 이 켤레근 성립돼. 왜냐면은 아까 유리스라고 보장해줬거든, 모든 개수가.
그러면은 얘가 마이마 루트 3이잖아. 얘 좌표가 마이마 루트 3이잖아. 얘는 그럼 뭐야? 마이 더하기 루트 3이지. 그지? 야, 금방 찬다 이거지. 근과 개수 관계를 할게요. 자, 근과 개수 관계 합 몇이야? 마사야, 곱 몇이야? 곱해봐. 4에다 3 빼면 1이지. 자, 그럼 봐봐. 원래 A, B, C가 다 있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봐봐. A로 묶어. 합이 4니까 더하기 4x 가져와. 곱이 1이니까 더하기 1 가져와. 그랬요. 짠,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알고 보니까 B가 4A였고요. C는 A였다 이거. 빨리 처리가 됐죠? 이제 뭘 긁어야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A를 못 구했거든요. 우리가 아직 A를 못 구했어요. 그죠? A를 구하기 위한 힌트가 하나 더 있을 거야. 자, 눈 크게 뜨고 찾아. 점이 하나 더 있어. 어디 있죠? 0,2 찾았나요? 좋습니다. 자, 0,2도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0,2라는 거는 봐봐. 요 X자리에 0 대입하면 결국 남는 게 무슨 항이야? 상수항이지. 자, 요것도 이제 머릿속에 바로 집어넣어버려. 이 방정식에서 상수항은 그림에서 무슨 의미를 갖죠? Y축과의 교점의 의미를 갖죠. 그죠? 저희가 0,2인 순간 여기가 바로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연결이 돼야 돼. 그지? 오. 아니, 그럼 아까 C가 A였으니까 뭐 끝났네. 2네. A. 자, 끝났습니다. A는 2, B는 8, C는 2였습니다. 2, 8이 더해주면 12가 정답이 되겠다. 따라왔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연습해서 그래프랑 식을 계속 연결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시간 52분, 3시 2분까지 시작할게요. 10분간 시작하죠. 왜 A가 또 2가 됐냐고? 왜? 여기에 왜 있었냐고? 아까 C가 2인 건 이해했지? A가 C였잖아. 이렇게 근계간을 계산했어. 아까 둘이 곱하면 1이지. 그래서 합과 곱을